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타임스토프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존의 타임스토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슈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시티워크라는 거, 이 앱이 M2E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나온 거, 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L1, 우리가 타임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없어졌죠. 동결됐죠. 자, 동결되면서 L2를 에어드랍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거에 대한 소식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문점이 드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좀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의문점이 드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봐주신다면은 타임스토프 최신 근황과 그 다음에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타임스토프 최신 공지는 8월 15일에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은 8월 15일 피의 물량 분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어드랍과 L2의 분배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피체인의 메인넷이 시작된다라고 발표합니다. 10월 10일에. 피체인은 2017년 블러드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서 블라챗, 그 다음에 타임스토프를 거쳐 5년 동안에 거쳐 완성되는 프로젝트다라고 해서 5년 동안 기간 동안에 누적된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겠다 하고, 블러드의 한국식 발음은 피고, 피는 수수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몸을 흐르게 하는 피를 의미한다라고 해가지고 피체인 메인넷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30만 명의 KYC 유저들에게 어떻게 피, 타임, L2가 분배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메인넷의 발표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는 분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큰 틀에서 말하면 조기 발행량은 400억 개의 물량이다. 그리고 피체인, 이더리움 지갑 주소 기반 피 주소로 이루어진 스테이킹 메인넷 시스템이다 얘기하고요. 이더리움과 호환성을 목표로 이더리움의 대체적으로 수단으로 목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가치는 이더리움은 $2,000 정도로 2022년 9월 중에 스테이킹으로 변환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전송료는 최소 가치를 반영해도 1트랜잭션당 0.4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전송 시 가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최소 단위는 기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트랜잭션당 21,000 가스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최소 단위는 기위 단위고, 그 다음에 해당 단위로 더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트랜잭션 전송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는 이더리움과 여러모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대체적인 목표로 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더리움이 이더라는 기계적인 목표를 지향한다면 피체인은 블루드 P라는 인간적인 목표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1초에 100만 트랜잭션 결코 큰 처리 능력은 아니다. 하지만 뭐 하나의 단일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항상 부족하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규모, 전송 속도, 전송 비용,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피체인의 네트워크 규모는 KYC 사용자 30만 명이라는 규모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여기 나온 내용들 그냥 쭉 보면 돼요. 그리고 빠른 전송 속도, 저렴한 전송 비용이야말로 10년 후에 블록체인이 존속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와 타임에 투자하는가의 답은 감성적이거나 허황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 NFT를 생성하는 비용에 0에 수렴할수록 블록체인의 가치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상이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초기 발행량 뭐 이런 내용을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타임스토프가 있고 그 다음 블러드가 있는데, 사실 블러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막말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타임을 했지 블러드를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뭐 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뭐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긴 한데 솔직히 공감은 안 갑니다. 왜? 보유자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회사 자산은 웹페이지, 소셜 등에 공개해가지고 모든 유저들이 알 수 있게 뭐 피와 타임의 수합에 사용되거나 회사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양방향으로 수합이 가능하다 해서 피 타임은 하나의 자산과 같고 3타임은 1피의 비율을 유지한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의문점이 많이 들죠, 그죠?
L2를 기준으로 L2는 3C 타임이 매일 발행이 되고 피체인은 천진 시스템으로 3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인간에 가까운 블록체인이다 해서 피와 타임을 수합할 때는 무분별한 수합을 막기 위해서 3%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1피의 가치를 3C 타임으로 고정시킨다. 그리고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완전하게 피와 C 타임의 자유교환이 가능한 비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좀 솔직히 이해 안 가요. 그리고 L2의 총량, KYC 인원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높은 교환 비율이다 라고 얘기하고 피만을 리스팅 하여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80억 물량에 대한 분배의 요약이다 해서 40억 피는 파운더인 솔로몬에게 분배가 되고 10억 개는 관리팀 리더 그리고 20억 피는 상장 등의 여러 제휴시 파트너 몫으로 임시적으로 할당한다. 그리고 10억에서 20억은 에어드랍, ICO 등으로 분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타임스토프 앱 유저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타임스토프 앱의 유저 중에 KYC 등록을 마친 모든 유저에게 10피를 배분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토프 앱 유저 중 KYC 된 1유저당 10피씩 제공한다. 하위 KYC 유저가 100명인 경우에는 1000피를 분배받는다. 타임스토프 앱 유저 중 KYC 등록을 마친 유저 중 광고를 시청한 경우 100광고당 1피씩 분배한다. 그리고 타임스토프 유저 중 KYC 등록을 마친 유저 중 오프월 광고기 중 100다이아몬드당 1피씩 분배하고 KYC 등록을 마친 유저 중에 출석 점수 50점당 1피씩 분배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항목의 시티워크 앱의 유저에 대한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시티워크 앱이 9월로 론칭 예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아이폰은 이전에 앱이 나왔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현재 게임의 밸런스 조정, 구독 결제 등 후반 개발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해서 시티워크에 적용하게 될 구독은 4가지 휴지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네요. 보상 외에 구독을 실시하게 되면 10, 20, 30, 50달러로 이뤄진 그린, 블랙, 실버, 골드 슈즈가 존재한다 해서 이렇게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매달 결제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숙성되어서 발전된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여기서 안 가는 의문점 1번이 뭐냐면은 보시면 대한민국 현 여당 이렇게 전 대표와도 해당 과정의 출신임을 말씀드립니다. 포함한 100명의 멘티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30명의 멘티가 선발되었고 10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했고 10개의 프로젝트 간의 경쟁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는 MBS NIC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좀 뭐랄까 되게 중구난방이 느낌이 좀 나요. 블루드랜드, 뭐 블레스랜드, 타임랜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L2로 뭐 준다는 거 알겠습니다. L2는 10만 개는 타임스토프 팀의 대표자에게 분배가 되고 5만 개는 개발자, 그 다음에 팀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분배가 된다. 그리고 일반 랜드는 구독에 20달러당 1랜드로 그 다음에 일반 랜드는 100만보당 1랜드로 분배한다. 그래서 L2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L2 자산은 소유자가 결정되지 않은 모든 자산은 회사의 임의적인 것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타임랜드에서 L2로 자산 전환될 물량은 40만 개로 추정된다 해서 100만 개의 L2는 희소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하고 L2의 토큰화는 2023년 10월 10일에 한다고 나와 있고 L2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타임을 사용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C타임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 뭐 이렇게 좀 이따 얘기합시다. 저는 요번에 이 공지가 나오면서 약간 화가 나요. 읽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한데 화가 나는 게 뭐 타임 필요하다. 알겠어요 이거 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요. 솔직히 타임스토프 지금 다 그냥 타임 채굴이라고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이거를 누가 뭐 S타임부터 해가지고 F타임 뭐 이런 거 F타임이 아닌가요? 아무튼 뭐 G타임 이런 거 알겠어요 다. L타임 뭐 이런 거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통폐합 좀 시켜야 돼요 진짜로. 이거 이렇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거 복잡해서 누가 따라가요? 보유자의 몫이고 보유자의 영역이지. 왜 한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3센트 해가지고 대충 괄호치고 한 14원 정도에 가격 보장해주고 회사에서 다 사드린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아니 그런 얘기 해놓고서는 너무 복잡하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L2 업그레이드? L2는 진작에 했다? 그래놓고 타임랜드는 왜 사게끔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당분간 동결을 시킨다? 저는 그것도 되게 의문점이 좀 들어요.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튼 뭐 천지인하면서 항상 사람에 대한 뭔가를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뭐 이렇게 분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이 안 간다. 좀 이런 부분. 하지만 뭐 에어드랍을 해주는 게 피하고 랜드 뭐 둘 다 해당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죠? 그냥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이게 12월 한 31일이면 어느 정도 분배까지 다 된다. 이런 내용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도 좋긴 좋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티워크 게임에 대한 점검 일정에서 4개에서 30개 개수로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뭐 다양하게 유료화를 시키려는, 전 이게 좀 의문점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너무 체계적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9월 2일에 일단은 요게 출시가 된다고 하나 조금 궁금한 부분도 많네요. 일단은 게임의 목적도 변경이 된다 해가지고 레벨과 티어가 있고 랜드를 정복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임의로 바꿔버리면은 솔직히 누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어쨌든 과거에 발언했던 재조명을 한다면은 1.3센트에 수렴할 것이다 해가지고 1.3센트라는 달러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1.3센트는 결국에는 한 14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회사에서 뭐 이거를 다 매입을 한다. 과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떠돌아다니고 실제로 카톡방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쏙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고 갑자기 뭐 이 C타임도 나오고, 그죠? L타임도 나오고 등등등등등등 계속 나와요. 그죠? 그리고 L2라는 랜드에다가 너무 복잡해졌어. 기존에 있는 유저들이 다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영향력일진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뭐 본인들이, 저는 그래요. 솔직히 있잖아요. 타임의 가치를 14원으로 매겨놨으면 최소한 이 이상의 사고팔고 해야 되는 이러한 개념이 되는데, 이게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약간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다양한 코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뭔가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뭘 만들고 계속 이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타임은 그냥 처음에 만든 이런 거 별 가치 없는 이런 게 돼버렸어요. 거기에 뭐 피가 나오고 이러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가격은 어때요? 파는 사람들 볼까요? 자, 개당 3.6원에 팔고 있습니다. 개당 3.6원 14원이라며요 처음에는 막 18원, 20원에도 팔던 분들 방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 3.6원에 팔고 3.5원에 팔고 이래요. 솔직히 타임스토프 굉장히 현타 오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실제로 이게 거래가 되냐? 네, 지금 거래가 돼요. 지금 거래가 대부분 한 3.5에서 한 3.8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떨어진 영향력이 도대체 뭔지 몰라요. 왜? 정보에 대한 교류가 명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떨어진 원인, 그 다음에 반대적인 얘기를 했을 때 카톡방에서 강퇴를 당했다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강퇴를 어떤 식으로 언어 순화를 해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뭐 잘못된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하지만 강퇴를 시키면 그만한 이유도 있을 건데 뭐 감정에 의해서, 개인 감정에 의해서 강퇴를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근데 하지만 3.5원에서 3.8원, 심지어 뭐 관계자분들도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관계자라는 거는 그 카톡방이나 이렇게 모더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더라고 해야 되나요? 모더라는 표현이 조금 좀 인색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모더. 그런 분들도 그렇게 파는데 과연 이게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게 솔직히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까진 좋은데, 이전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뭔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좀 더 이렇게 탄탄하게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것과의 뭔가 연계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뭔가 나아가면서 이것저것 그것 이렇게 만드는 듯한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타임 뭐 24시간마다 한번, 하루에 한번 출석 체크하면서 대부분 꾸준히 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꾸준히 매일매일 뭐 출석 체크하면서 모으고 있어요. 출석 체크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타임이 쌓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가치에 대한 상승은 잘 모르겠지만 가치 상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가격 방어가 솔직히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다만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기존 것들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냥 옛날 거만 이렇게 쭉 하나만 가는, 이 갑자기 피가 포커스가 돼버렸어요. 대부분 거래는 피가 되고 있고, 뭐 S타임 이런 거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S타임이 뭐냐면은 우리가 타임을 갖다가 스토핑이라는 거래요. 그 스토핑이라는 걸 해서 S타임으로 바꿔야 실제로 요거를 우리가 출금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출금 상대편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지금 거래하는 사람들 고정이 돼 있죠 거의. 뭐 아무튼 그래요.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타임스토프는 현재 요렇게 흘러가고 있고 9월 2일에 그 시티워크라는 게 나오니까 한번 그때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